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내걸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섬이 하나 있습니다. 대마도인데요. 최근 대마도의 와타지미 신사는 한국인들의 신사 출입을 완전히 금지시켰는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흡연과 불법 주차, 폭언 등이 잦았기 때문이죠. 물론 범법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논란이 된 이유는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어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국인 스태프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응대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인 손님께서는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문구들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년 전 대마도 일부 가게 정면에 부착되었던 말입니다. 어순이나 어색한 단어의 조합이기는 하지만 의도는 명확하죠. 한국인에게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마도 상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그간 대마도 경제를 지탱해온 것이 한국인인데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건방지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대마도는 경제구조상 한국인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불과 1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일본 고유의 느낌을 간직한 대마도는 관광이 주수입원이고 식당, 호텔, 술집 등은 전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2018년 기준 대마도 남항 이자라와 북항 히타카치 이용객의 99%가 한국인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하루아침에 급변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대마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전체 관광 상품 수요는 8월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발표한 10월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여행 상품 판매량이 무려 91.9%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이 99%를 차지했던 대마도는 역으로 계산하면 손님의 99%가 사라진 겁니다. 단돈 2만 원이면 왕복할 수 있도록 선박 이용료는 대폭 낮췄지만 한국인들은 더 이상 대마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퇴출을 외치던 대마도의 희망이 현실이 됐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상인들의 반응이 급변했습니다. 30년간 호텔을 운영해온 호텔 대표는 태어나서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울상을 지었고 손님으로 붐비던 초밥집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았는데 버티기 너무 힘들다며 속상해했고 대마도시청 담당자는 저희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제발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언론에 토로했습니다. 한국인 없어도 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그들은 한국인 대신 일본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일본인에게 대마도는 그리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닙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입도도 어려워 굳이 고생하며 찾아올 이유가 많지 않으니까요. 결국 2019년 7, 8월 2달 동안 대마도의 추정 경제적 손실은 약 10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인 없는 낙원을 꿈꾼 상인들은 그 꿈이 현실이 되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마도를 두고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한국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개 국가의 국경이 대체로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복잡한 해양 경계를 공유하는 탓에 최소 10곳 이상의 분쟁 지역이 존재하죠. 예컨대 일본 러시아 간 쿠릴 열도 분쟁, 일본 중국 간 센카쿠 열도 분쟁, 중국 동남아 각국 간 남중국해 분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또한 독도 등 자국 영토 수호를 위해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런데 분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이 치열한 영토 분쟁 지역에 고유한 한국의 영토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분쟁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섬, 바로 대마도입니다. 원래 한국 영토니까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한 2달 뒤 한미일 3국 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간 논문 한 편이 발표됩니다. 한국 수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문기 박사가 쓴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평화의 영속성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대마도는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속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논문에서 그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마도는 해적의 소굴이었고 밀수의 거점이었으며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점을 들어 동양평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1948년 1월 미군정에 의해 조직된 입법위원 60명이 대마도는 우리 땅인 만큼 대일 강화회의에서 반환을 요구하자며 이 논문을 근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사흘 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죠. 우리는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두 개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이를 불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당장 대마도를 반환하라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선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강한 반발을 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대마도 송룡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이듬해 1월 8일 기자회견에서는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대마도는 350년 전 일본이 침략했을 때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과 대적하여 싸웠던 곳이다. 그 증거는 대마도 곳곳에 남아있는 기념비만 보아도 알만한 일이다. 그 비석들을 일본은 모두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두었다. 우리는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청나라에서 관리하였는데 청이 정신없던 1870년대 일본이 무조건 삼킨 것이므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그의 집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말 기자회견에서는 대마도는 우리의 실지이다. 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조약 조문에 대마도 영유권을 한국에 반환한다는 문안을 포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남아있는 당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문서를 보내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문단에서 일본은 사할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려 60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미국도 일본도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극동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달려갔는데요. 동시에 정문기 박사의 논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외무성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등 5대 학회를 총동원해 2년간 대마도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쏟아냈는데요. 대표적으로 1949년 일본 역사에 발표된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파 정치 세력은 대마도 문제를 활용해 반공이념, 반일 감정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점에 한국의 대마도 주장이 방해가 된다고 봤죠. 결국 메가더 장군은 한국의 대마도 관련 요구를 냉담하게 거절했으며 미국은 대마도는 일본이 오래도록 시료 지배한 지역이며 이번 평화조약에서 별도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문기 박사의 논문과 이승만 대통령의 단호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마도 영유권 논의는 국제무대에서 묻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이 조직한 비밀정보 조직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은 제니스라는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을 운영했었는데요. 당시 제니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군이 수행할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리정보가 담긴 기밀도서들을 발간했는데 그중 1945년 4월 15일 발간된 제75권은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권으로 편철된 이 책의 제목은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입니다. 이 책의 1권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고 적혀 있는데 서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목에도 대마도 포함이라고 쓰고 있듯 책에 그려진 한국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까지 한국 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가 대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는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작 토록한 조선 팔도 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경상도 관할로 표시되어 있고, 그로부터 300년 뒤 일본이 그린 조선국도라는 지도 역시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승려 겐신이 쓴 산가 요략가에도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명치유신 당시 대마도주 종이달은 일본 조정에 쓴 봉답서에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가 봉답서에 기록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일본이 강제로 침탈한 것일 뿐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던 겁니다. 당시 대마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겹쳤는데 조선 조정이 대마도를 돕지 않자 대마도주 종이달이 자신과 도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걸할 목적으로 일본 조정에 봉답서를 썼을 뿐이죠. 만약 2025년에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편입시킨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대마도를 가져오면 칠광구도 한국에 편입되느냐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대마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제해양법상 칠광구는 여전히 일본의 영향권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이 억지로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이 대마도 문제를 희석시킬 목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늘어 조업 범위가 늘어나고 그 아래 해양 자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빼앗긴 우리 영토를 되찾는다는 대단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마도 문제를 공론화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채널에서 진행 중인 산하질소 대사체 눈 내리는 소리 공구 이벤트 재고가 곧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지금도 왜 생산업자가 휴먼에너스 천연수 대표가 아닌 유유 헬스케어냐며 생산업자를 두고 거짓말을 한다는 다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개발했는데 저는 아이디어와 특허가 있지만 공장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자체 생산 공장이 있겠지만 저 같은 1인 사업자나 중소기업이 공장까지 소유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장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산 전문 설비를 갖춘 기업에 생산을 위탁해야 하고, 이런 경우 제품의 제조업자는 생산공장 기업명이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료를 개발해 공급해주면 제조업체가 제 요청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수 대표가 개발한 눈 내리는 소리는 유유 헬스케어가 제조업자, 유강이 온라인 유통업자로 기재됩니다. 참고로 유유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유명 기업으로, 제가 진행했던 아이존 등도 유유 헬스케어가 제조업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산화질소를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공기오염의 주범이 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 흐름을 촉진해 두뇌를 비롯한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사실 많은 질병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산화질소는 이를 개선해주는 중대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1992년 세계적 권위의 잡지 사이언스는 산화질소를 올해의 분자로 선정했고, 1998년에는 3명의 과학자가 산화질소의 기능을 증명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성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비아그라 역시 산화질소가 핵심입니다. 핵심 성분인 실데나필이 성기 부분의 동맥 혈류를 순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동맥에 눌린 정맥으로 피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발기 효과가 지속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큰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의학계와 과학계 화두는 단연 산화질소 규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기는 하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니까요. 즉 반감기가 2에서 5초로 아주 짧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풀리지 않는 숙제였으니까요. 그간 전구체인 L아르기닌을 복용하면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줄 알았지만, 전구체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도박 같은 섭취 방법입니다. 장어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세간의 소문도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장어에는 상당량의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장어를 드신다고 정력이 좋아진 분이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전환 효소와 결합해야 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가 급격히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최종 물질인 산화질소 대사체를 섭취해야 하는데 이 물질을 완성시킨 인물이 휴먼에너스 천연수 대표입니다. 18년간 산화질소 하나만 연구한 끝에 특허받은 효소를 이용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제해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을 개발해냈으니까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약국과 한의원 등에 납품되고 있어 온라인에서는 구매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 채널과의 인터뷰가 인연이 되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개발한 눈 내리는 소리 제품이 현재 마지막 공구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가장 진한 인간은 하루 평균 7시간을 잡니다. 하루 중 3분의 1의 시간을 잠으로 소비하는 것인데 이를 전체 인생으로 환산하면 전체 삶의 30년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회복의 시간, 바꿔 말하면 불면증은 우리 인간에게 지옥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수면은 신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과 조직이 재생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니까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의 회복을 돕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충분히 자면 회복이 빨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면은 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는 하루 동안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되고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즉 불면증은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수면이 부족할 때는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대사 이상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심리적으로도 수면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신체적 회복, 뇌 건강, 감정 조절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천 대표가 불면증 때문에 삶이 피폐해진 분들을 겨냥해 개발한 것이 상추, 캐모마일, 쌀눈, 육미지왕 등 수면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물질들을 산화질소로 변환하여 눈 내리는 소리 제품을 개발했고 제가 간곡히 부탁해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상추, 쌀눈, 육미지왕 등 수면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물질 8가지를 산화질소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개선 등등 산화질소 자체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